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12운성만으로 사주풀기라는 강의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 시리즈를 하는 이유가 기본에 좀 충실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오행의 생극제와 그리고 십성은 심리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12운성은 이제 그 일간이 갖는 어떤 힘, 그리고 행동 패턴 양식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도구라서 저는 이 세 가지면 거의 충분히 사주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나머지는 정말 그냥 양념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뭐 진짜 사명이 오면은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고, 본인에게 귀신이 오면은 세상이 끝난 것처럼 좀 절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주가 많이 쏠려 있는 경우는 사실 좀 안 좋게 벌어질 확률이 좀 더 높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좀 중화된 사주 같은 경우는 운에 크게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는답니다. 그리고 그 12운성으로 푸는 방법도 이제 다양한데요. 월 연지 위주로 12운성을 푸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약간 그러니까 어떤 집안에서 자라서 가풍 같은 것들을 중시하고 가풍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많은 영향을 받고 인생에 그때 형성된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실 것 같고요. 또 일지 위주로 12운성을 보시는 분도 계세요. 일지 위주로 이제 12운성을 본다는 건 그야말로 다 배제하고 자기 자신의 바이오리듬, 그런 것을 보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지로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일간으로도 보는데요. 오늘은 일간 위주로, 일간 위주로 12운성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있는 이 12운성 사주풀이의 예는 저의 것이고요. 너무 많이 보셨죠? 좀 지겨우실 거예요, 이제. 네. 제가 살아온 길들이 12운성의 패턴과 얼마나 잘 맞는지. 근데, 여기서 이제 당부드릴 건, 절대 12운성만 가지고도 풀 수가 없고요. 오행만 가지고 풀 수도 없고, 십성만 가지고 풀 수도 없어요. 이 세 개가 다 어우러져서, 잘 비벼야 돼요. 잘 비벼야지 제대로 된 사주 감명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우리는 이제 기초로 돌아가서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의미로 하나하나 연습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걷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12운성으로 사주풀기를 보시고 앞에 오행으로 사주풀기, 그다음 십성만 가지고 사주풀기를 안 보셨다면 그걸 먼저 보시고 지금 오늘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개가 어우러지면 정말 거의 다 풀립니다. 물론 뭐 예외인 뭐 종격들도 좀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따로 배워야 되는 영역이긴 하지만, 뭐 종격이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사주 패턴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의 90% 이상은 거의 이 세 가지 도구만 가지고도 풀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합, 충, 형해, 파가 이제 아주 구체적인 사건화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아주 자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선은 아직은 우리는 그 정도 단계는 아니니까 이 세 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세 개만 가지고도 사실은 그냥 감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이것만으로 정말 충실히 이 원리를 깨친 분이시라면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풀릴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만큼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오늘 일간위주의 12운성만으로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 사주인데요. 이제 사주 푸는 방식은 연지 기준, 말이 막 헛나오네요. 연지 기준으로 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일지 기준, 개축, 또 개축이죠. 저는 같은 기둥이 두 개나 있어요. 이렇게 축, 이거 위주로 푸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개수, 일간 위주로 푸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또 일간 위주로 푸는데 사람이 좋을 때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재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뭔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좋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자기의 자기의 노력이 남에게 인정받는 그런 걸로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사람마다 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좋다라는 가치관도 돈이 많으면 좋은 사람이 있는 거고, 권력을 가지면 좋은 사람이 있는 거고, 내가 봉사를 해야지 성취감이 느껴지고 보람이 느껴져서 좋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이 사주에는 좋은 사주, 나쁜 사주도 없고요. 그리고 또 이 12운성을 일간에만 대입하지 않고요. 개수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병화나 정화일 수 있잖아요. 병화와 정화의 12운성도 보시면 제 향방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권력, 명예, 회사, 관에 관련된 걸 보기 위해서는 무기토, 그죠? 무기토, 토에 관련된 12운성을 살피시면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취직이 될까요?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취직이 될까요? 하면은 저의 입장에서 보면은 천간에 무토가 오면 좋겠죠. 정관하고 딱 합을 한다는 거는 합격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무토가 오면은 합격률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유금 같은 것들이 오면은 유축합으로 해서 금이 되죠. 금이 되면은 지금 살로만 가득해 있는 이 사주가 인성으로 살을 설기해서 용신이 되거든요. 그럼 유금이 오면은 유축합 되면 용신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편관이. 그럴 때도 취지운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유축합이면은 관과 인이 합쳐져서 관인상생이 되는 그런 꼴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해놓은 아파트가 있어요. 투자를 해놓은 아파트가 있는데 요번에 팔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릴까요? 그러면 이제 재의 향방을 봐야겠죠. 그럼 재의 향방을 보면은 일단은 천간에 병, 정,
같은 것들이 오면 좋고, 그 다음 병, 정이 오는데 좀 강하게 오면 좋겠죠. 병오, 정사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은 재가 굉장히 강하게 오는 것으로서 네, 재 향방은 좀 괜찮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관살이 중중하기 때문에 재가 너무 강해지면 재생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를 취하는 데 있어서 격이 맞지 않는 너무 욕심, 허황된 욕심으로 약간 도박성 있게 투자하는 것들은 지양을 해야겠지요. 네. 그러면은 제 사주를 보면은 일단은 어린 시기에 개가 왔다는 거는 비겁이니까, 비겁은 일단은 재를 극하는 거니까 이때 굉장히 가난했겠죠? 그죠? 가난했어요. 그리고 축은 관대예요. 잠깐만요. 관대예요. 관대는 뭘까요? 관대는 삼호관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삼호관대를 생각하시면 되고, 관대라는 거는 이제 몸은 컸어요. 몸은 크고 삼호관대를 썼으니까 얼마나 그 권력욕에 취해서 아나무인일 수 있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다 성장하지 않고 몸만 다 성장했는데 자신에게 그렇게 삼호관대를 씌워주니까 의기양양하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다소 겸손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구간이 이 관대예요. 그리고 음간에서는 관대가 양인이에요. 그러니까 개 입장에서 축은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가 있어요. 축이 녹아버려. 이게 이제 녹기만 하면은 이 안에 수기가 어마어마하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개축이란 간지는 개수가 상당히 강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수가 상당히 강한 구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십성으로는 편관이지만 제가 이때 운동을 굉장히 잘했어요. 이렇게 뿌리를 봤잖아요. 뿌리를 보고 관대에 자기의 능력은 일단 인정받을 수 있는 시점이죠. 그렇지만 인격적으로는 좀 덜 성숙했겠죠. 근데 저는 다행히 그래도 어릴 때 관대면 뭐 용서가 됐겠죠. 용서가 됐겠죠. 그래서 이때 제가 굉장히 그 운동을 잘해서 무슨 대회가 뭐 소녀체전까지도 나갔을 만큼 운동을 굉장히 잘했답니다. 그리고 그 잘하는 요인도 어떻게 보면 이 편관은 극기의 힘이잖아요. 극기. 쓰러져 죽을지언정 네, 달리면 라스트라인까지 가고서 쓰러지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개축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게 또 무모한 관대의 이미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관대 구간은 정신을 쓰는 구간이 아니라 좀 몸을 쓰는 그런 구간이겠죠. 몸을 참 잘 썼어요. 정말 몸을 굉장히 잘 썼고요. 남들보다 일단은 좀 운동적으로는 타고났었죠. 네, 타고났어요. 타고났는데 아시다시피 살이 중중하다 보니까 이 글자들을 다 쓰게 되면서부터 저는 이제 체력이 너무 약해지고 몸이 너무 아파지는 형태로 갔지만, 네, 이때까지만 해도 본인이 강했기 때문에 관대 구간, 몸을 쓰는 구간이고, 네, 그 다음에 관대, 누구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그런 빳빳한 벼예요. 네, 그러니까 빳빳한 벼니까 지면 안 되겠죠. 승부욕이 엄청 강했겠죠.
예, 승벽도 강했고, 그리고 내가 잘한다라는 그런 자만감, 그런 것도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19세까지죠. 그런 19세까지 시기를 거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미예요. 12운성은 설명 안 드렸네요. 지지에만 적용하는 겁니다. 지지에만. 예. 미토는 개수가 입고하는 땅이에요. 묘지죠. 묘지예요. 그러니까 묘 구간이에요. 살면서 저는 이 구간이 제일 많이 힘들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만 가면은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대학을 갔는데 과도 적성에 안 맞고, 그 다음 목표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목표를 세우질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 기간에 굉장히 많은 방황을 좀 했고요. 정신적인 영역에 굉장히 남들보다 좀 빨리 성장을 했지요. 가만히 묘에 들어가 있어 보면 뭐만 늘겠어요? 생각만 늘겠죠.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죠. 그 대신에 묘 안에 있으면 옴짝달싹 못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뭔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니까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고, 몸을 쓸 수 없고 몸만 발달한, 정신만 발달한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굉장히 뭔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근원적인 철학적 질문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때는 그게 철학적인 질문인지 몰랐는데 정말 근본적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지금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꼭 인간이란 살아 있어야 행복한 것일까?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26살에 결혼했으니까 상당히 빨리 결혼을 했죠. 그죠? 편관이 이렇게 강하게 왔으니까 이 시기에 결혼을 한 거죠. 그죠? 여기가 19세까지라면 여기가 이제 38세까지인데, 저는 여기에 이제 관이 이렇게 강하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일찍 결혼한 케이스고요. 그죠? 그런 철학적인 질문을 참 많이 해서 본인이 본인을 많이 힘들게 한 시기를 보냈죠. 결혼을 해서도 이때는 정말 제가 묘 안에, 묘 속의 관 안에 누워있는 그런 느낌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해서 한참 애들 많이 키우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시,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 오면은 진수성찬으로 그 자리에서 만든 음식을 적어도 5-6가지를 만들어서 뜨끈뜨끈하게 딱 올 때 가까우면 딱 세팅까지 해놓게 그렇게 살았답니다. 네. 근데 이 시기가 오면서부터 이제 제가 관대를 또 받잖아요. 관대를 받으니까 또 제 잘난 맛에 또 살았죠. 제 잘난 맛에 살면서 돈 좀 번다고, 돈 좀 번다고 좀 약간 소홀해지죠. 남편한테도 좀 소홀해지기도 하고,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이 별로 실패한 케이스가 이제 이때는 없었으니까
뭔가 마음 먹으면 다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대, 이 뻣뻣한 벼인 상태로 이 시기를 또 놨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을묘를 쓰는 시기죠. 네. 식신을 이제 쓰기 시작하고, 이제 장생이잖아요. 이게 또 묘는 장생이죠. 다시 뻣뻣한 쭉정이었다가 오히려 더 마음이 좀 순수해짐을 느껴요. 나이를 먹어서. 정말 애기로 돌아간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별로 욕심이 없어져요. 욕심이 없어지고, 물론 이 공부를 한 덕도 있을 거예요. 욕심이란 건 참 부질없다라는 것도 느꼈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생각이 아주 단순해졌고요. 굉장히 단순해졌고, 꼭 모든 거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다가, 이때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굉장히 순수하고 어린애 같은 성정으로 기꺼이 사람들에게, 또 식신이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면 내어주는 그런 성향이 나오더라고요, 어느새. 그리고 내가 결코 잘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것도 깨달았죠. 네. 그리고 이때부터는 더욱더 내가 받는 게 불편하고 오히려 주는 게 더 편한 상태로 그렇게 좀 변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 자식을 낳고서, 자식들이 이제 저는 좀 일찍 결혼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하고 이제 대학교 3학년짜리 자식을 두고 있는데, 자식들이 저를 보호해주고 애기 취급을 해요. 자식들이 저를 예뻐해줘요, 굉장히. 그리고 제가 힘들 때 자식들이 저를 위로해줘요. 장생의 시기라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그런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선생님은 정말 영혼이 맑아 보여요. 선해 보여요. 순수한 사람 같아요.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분들은 저의 이 장생 기운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관대라는 거는 양인에 준하기 때문에 굉장히 뻣뻣하고 굉장히 남성스러운 성분이거든요. 근데 저도 원래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여성스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좀 을묘라는 글자도 굉장히 좀 여성스러운 글자잖아요. 여성스러워지고, 또 식신도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이고 남에게 내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을묘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여성스럽고 좀 차분하고 뭔가 영이 맑아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저를 바라보는 게 장생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저는 오히려 이때 이 뻣뻣했던 이런 것들을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운성이라는 거는 자리로도 또 볼 수 있어요. 여기로 보면은 저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될 수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굉장히 관대를 깔고 계시니까 줏대도 확실하고 굉장히 꼿꼿하신 분들이셨죠. 꼿꼿하신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오시면, 할머니가 그렇게 무서워서 할머니가 들어오시면 숨었던 기억이 나요.
개축의 이미지가 관대를 깔고 있기 때문에 좀 강해 보였겠죠? 어린아이 눈에. 예.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 성정이고, 그 다음에 기미. 이거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나 형제들, 그쵸? 아니면은 제가 겪는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일 수 있는데, 기미도 양인이지요. 음간에 관대는 양인이죠. 그리고 기미는 바싹 마른 논밭이지요. 그쵸? 화기의 절정이지요. 그러니까 저희 이 간여지동이기도 하고요. 그죠? 간여지동의 양인에 굉장히 화가 치열한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친정 식구들은요, 목소리도 크고요, 치열한 논쟁 같은 걸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정치 얘기 나와도 거의 뭐 싸우는 수준으로 얘기가 나오고요. 고스톱을 쳐도요, 남들이 보면 다 싸우는 줄 알아요. 저는 시끄러운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수기가 이쯤이면 이제 발달했잖아요. 청각이 좀 민감한 편이라서 TV도 크게 못 틀고 그런 사람인데, 친정 가면은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가면은 빨리 집에 오고 싶어요. 잠도 안 자고 와요. 또 충미충의 영향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 친정 식구들은 그대로 기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예, 형제들도 다 성정이 한 성정하고요. 부모님들도 한 성정하고요. 또 기미로 부모님이 이렇게 간여지동으로 계셨으니까 싸우기도 많이 싸우셨어요. 심하게 싸우셔서 제가 너무 심하게 싸운데 단칸방에서 그걸 다 지켜보고 있어야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싸울 때 집에 있는 모든 약을 다 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100 몇 알 정도 될 거예요. 그 약을 다 먹었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근데 안 죽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한번 싸우면은 정말 집안의 살림도 남만하지 않고, 네, 그대로 산 것 같죠? 네. 그리고 이 시기에 저도 사회 활동하는 데 있어서 평관이니까, 네, 굉장히 이직을 좀 자주 했고요. 뭔가 직장에 있어서 많이 불안정성이 강화됐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발달하고, 거의 가장 좋아야 되는 시기가 묘로 있기 때문에, 몸은 청년인데 마음은 이미 노파가 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이건 이제 제 자신이니까, 저는 이제 그 편관이 너무 발달한 나머지 제 목소리를 내지를 못해요. 성향상 다 그냥 따라가고, 저는 다 좋아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멘트가 전 다 좋아요. 예. 그렇게 하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거든요. 그 안에는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심리도 어떻게 보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책임도 너무 두려운 거죠. 근데 어디 이제 뭘 먹으러 갔는데 거기 맛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화살이 저한테 돌아올 것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저는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또 자식의 모습이기도 하죠. 자식이 간여지동으로 있어요. 고집 엄청 세겠죠? 예, 고집이 엄청 세겠죠. 고집이 엄청 세고, 예, 자식이 그 다음 또 자기의 뿌리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관도 굉장히 또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키우기 쉬운 자식들은 아니었답니다. 근데 자식 입장에서 일단은 을묘가 그래도 이 김이라는 땅을 확보를 했잖아요. 그죠? 김이라는 확보를 해서 저와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이 환경,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낸 그런 환경으로 을묘가 잘 자랄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지요. 그쵸? 그리고 또 12운석은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인종하는 건데요. 이제 개축은 이제 저 자신이잖아요. 근데 저의 재적인 모습을 보고 싶으면 정축을 넣어보면 돼요. 이제 화가 재니까 정축을 넣으면은, 정축은 뭐예요? 정화도 축토에 들어가죠? 그죠? 입고돼 있네요. 묘네요. 그러니까 편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힘이 크지는 않겠지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식상. 식상을 보고 싶으면 여기 을목을 넣으면은 을축. 말이 나오는데 축토 위에서 나오면 경직된 언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네. 뭔가 말하는데 조금 더 유머스럽고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말하는 능력보다는 너무 딱딱하게 경직된 모습으로 말하는데, 그래도 을축이면은 쇠잖아요. 그죠? 쇠는 굉장히 노련한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건 아니죠. 여유 있게 노련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축토 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조금 유머러스하게 설명을 하면 좀 더 구독자도 늘고 좀 더 좋아요도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 다소 딱딱하고 원론적인 얘기, 이론에 이렇게 충실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을축을 그렇게 쓰고요. 저희 식상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목화, 토라면 이제 기축이지요. 기축이면은 저의 남편이 기축, 묘에 깔려 있네요. 그러면 저희 남편도 몸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정신을 쓰는 사람이지요. 그죠? 그죠? 꽁꽁 얼어 있는 논밭이니까 다소 또 융통성 좀 없고 보수적인 모습, 그죠? 그런 모습도 보이지요.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그렇게 변해가더라고요. 저희 신랑이 무관인데 이제 또 정제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제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주 안에서도 기축으로 있는 거 봐서는 굉장히 융통성이 좀 결여될 수 있는 그런 남편의 모습. 네. 그리고 정신을 쓰는, 묘를 깔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쓰는 구간의 남편이지요. 네. 그러니까 저희 신랑도 요즘에는 말을 많이 아끼더라고요. 예전에는 무관이다 보니까 있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 자리에서 말을 하다가, 무관이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남편도 이제 기축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좀 조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인답니다. 그리고 목화토 금수, 수는 여기 했고요. 그쵸? 금을 안 했군요. 금은 뭐가 될까요? 신축이 되겠죠. 신축은 양이죠. 양이에요. 인성이 양이에요. 양은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운 것을, 인성, 공부한 것을 누군가를 양성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키우는 데 쓰는 모습이죠. 그대로지요. 그죠? 네, 그대로입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또 12운성도 대운으로도 12운성을 볼 수 있어요. 대운으로 일단은 12운성을 본다면, 일단은 어렸을 때 이제 저는 이제 특징이 이렇게, 어렸을 때 인성이 간여지동으로 짜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나마 살인 상생이 되어서 조금 살의 그 흉의가 조금 줄었죠. 그래서 이때 살인 상생이 되어서 인성이 나를 생해주니까 아무래도 힘이 있어서 운동을 그래도 좀 잘하고 체력도 좀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문제는 신유때가 문제죠. 유금은 십성으로는 이제 편인이고요. 유축합이 되면은 뭐로 될까요? 금으로 변하죠. 네. 금으로 변한다는 건 인성으로 변하는 거죠. 인성으로 변하고 신금이니까 편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제가 체력도 많이 약하고 많이 굉장히 문학소녀였는데요. 그때 쓴 시들을 보면은 정말 어두웠어요. 이게 어떻게 10대에서 나오는 시일까 싶을 정도의 아주 무거운 내용의 그런 시들을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편인이니까 몸도 아팠고, 그쵸? 그 다음에 신금이면은 일단은 개수에게 신금이면은 그쵸? 사죠, 사. 이때는 병이에요. 네. 병. 어릴 때 정신적인 걸 쓴 거죠. 어릴 때 정신적인 걸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에 찌들어서 좀 정신이 일찍 발달했다라고 보고, 그다음 몸이 아프면서 굉장히 일찍 철이 들어서 좀 억울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좋은 나이에 내가 왜 그러고 살았을까. 근데 어릴 때 병사 구간을 갔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렸을 때는 일단은 뭐 장생, 그쵸? 목욕, 그다음 관대, 이런 게 어린 아이들의 성분인데 병사 구간이니까, 그죠? 애열은 안 그래도 관이 발달해서 자기 스스로를 너무 많이 스스로 올가매는 그런 성장, 그런 성격들이 여기에 이렇게 많은데, 그죠? 그리고 28세 대운에는 축술미가 형성이 되죠. 네. 관으로 인해서 축술미, 사명을 얻었어요. 이때 제가 이미 첫째 아이를 낳고도 계속 경제 생활을 해야 돼서 제가 그때 수원에 살았는데 서울에서 일을 해서 친정집에 아이를 버스 타고 맡긴 다음에 일이 끝난 다음에 아기를 찾아가지고 다시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했답니다. 아기를 낳자마자 산후조리도 거의 안 하고요. 그쵸? 그러니까 힘든 구간이었어요, 상당히. 근데 힘든 구간인데도 그것들을 굉장히 노련하게 잘 극복했던 것 같아요. 원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남편도 왜 그때 그렇게 나를 도와주거나 나의 힘든 점을 이해를 못했을까 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이 당시는 쇠 구간을 걸었기 때문에 아주 노련하게 육아와 일을 병행을 굉장히 잘했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제왕이 오죠. 제왕이 왔어요. 이때까지는 제가 좀 남편한테 많이 종속되어서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시점이었죠. 남편으로 또 축수유미를 맞았기 때문에 남편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일도 많았어요. 남편이 술을 먹으면 집을 못 찾아와서 동사할까봐 그 어린애를 들쳐업고 운전을 해서 여기저기를 다 찾아다니는데 미칠 것 같더라고요. 한겨울에.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20년 내내 그랬어요. 남편도 꼬마 신랑이었죠. 남편도 29에 결혼해서, 그죠? 30에 애를 낳았으니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계대운이 오면서 이때는 확실히 이제 제왕이 오니까 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교육 사업을. 그 약한 이런 신약한 극신약한 사주가 제왕을 보니까 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잘 되더라고요. 학생들 대기가 어마어마했어요. 동네에서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저희 애들도 유명했죠. 그 집 자식들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갑자대운이 왔어요. 자면은 이제 이때는 제왕이었고 이때는 이제 걸록이겠죠. 굉장히 좋은 구간이죠. 걸록이겠죠. 뭐 일단은 쇠부터는 좀 좋은 기간으로 이렇게 계속 가고 있죠. 걸록으로 가고 있어요. 제 힘이 굉장히 강해졌죠. 이렇게 시작한 사주에서 힘이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뭔가 자기주도적이고 좀 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일을 벌리는 그런 성격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천간에 간목이 떴잖아요. 상관이 떴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무조건 남편한테 다 맞춰줬거든요. 올인을 하고 이제 제 말을 시작한 거죠. 조심해야 되는 대운이에요. 제가 저는 제 흐름을 아니까 이때가 잘못하면 뭐 이혼할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이니까 말 한마디 할 때도 조심히 하고, 만약에 조금 과하게 나왔다 싶으면 바로 풀어주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간목이 이 남편인 기토를 꽉 누르고 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상관합살이죠. 저의 상관으로 살을 합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깨갱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네, 깨갱하고 전혀 예전과 다르게 남편이 이제 거의 저를 서포트하는 그런 분위기로 살고 있어요. 저는 이 일지가 남편일 수도 있지만 이 자식 성분인 묘와 합해진 이 기미가 남편일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 기토가 남편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토가 지금 완전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에 극을 받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굉장히 제 말도 잘 듣고 고분고분하고 살림 참여도도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맨날 자기 보라고 손을 보여줘요. 주부습진 걸렸다고. 그래서 저희는 저는 이제 저의 강한 운이 왔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남편을 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남편 기준으로는 토가 수구간을 가면 절태양이잖아요. 그죠? 토가 수구간을 가면 절태양이기 때문에 남편은 찌그러져서 살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역전됐어요. 크크크 재밌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금술도 훨씬 더 좋아졌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구간이 이제 가장 좀 조심하기도 하지만 이제 부부간에 이제 우위가 바뀌어 버리는 상황으로 변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때는 을축이 왔어요. 축이면 또 관대네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쵸? 관대 강해지고. 그 다음 또 식신이 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내 말, 따박따박 내 말 다 하는 거죠. 예전에는 꾹 참고 안 했던 말들, 이때는 그냥 다 나오는 거죠. 네.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원국은 참 보잘것없는 원국인데 어렸을 때 아주 지독한 가난함과 부모님의 불화 그런 걸로 힘든 거 빼고는 28세 때도 이제 축수유미가 걸려서 좀 힘들긴 했지만 38세 대운부터는 굉장히 제 인생에 꽃피는 봄날로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되면은 누가 좋을까요? 이제 저희 자녀들이 이때부터는 엄청 잘 나가겠죠. 이 을목이 병화를 받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을목이 본인의 뿌리인 인목을 봤어요. 자식들이 엄청 잘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식들한테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떡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대신에 저는 물론 저의 식신은 빛나긴 하겠죠. 저의 식신은 빛나서 이때까지도 저는 활인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유창한 언어를 사용하고 사람들이 좀 더 공감하고 사람들 마음을 힐링해주는 그런 정신적으로 훌륭한 그런 활인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밑에도 또 상관이 있고, 그죠? 상관이 있으니까 또 결국엔 저는 언어로 먹고 사는, 이 말로 먹고 사는 그런 직업으로 살 것 같습니다. 축은 이제 관대고요. 그죠? 관대 앞에는 이제 목욕이죠. 목욕은 안 좋은 의미인 거 아시죠? 근데 저는 68세 대운의 목욕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병인도 홍염이잖아요. 68세에 무슨 목욕짓을 하겠습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자식들이 쓰지 않을까. 을목이 개수만 보면 안 되잖아요. 병화도 봐야 되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을묘는 을목은 묘목보다 인목이 더 큰 뿌리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자립도 잘하고 굉장히 잘 나갈 것 같아요. 이때부터는 자식들의 시간 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때는 장생. 늙으면 아기가 되는 거죠? 그러겠죠. 늙으면 아기가 되겠죠. 근데 아이들에게, 자식들에게 부담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의 운을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 자립하고 살아야겠죠. 자녀들에게 기대기보다. 아니면은 또 장생이라는 거는 또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때 치매 같은 것들이 올 수도 있겠죠. 그죠? 치매 같은 것들도 올 수 있겠죠. 어린아이니까. 아니면은 병상에 누워서 꼼짝 못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생명이 유지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걸 보면은 일대기가 좀 보여요. 어느 하나만 너무 집중적으로 볼 게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강조시켜 드리지만 오행, 12운성, 그 다음 십성, 이 세 개와 이제 합충, 네, 합해져서 변하는 성분, 충해서 깨지는 성분, 그런 것만 잘 보시면은 고수가 이미 되신 거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오늘 시간 많이 찍었네요. 네, 잘 들으셨으면 꼭 방명록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더 양질의 수업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